오늘 주제는 피드백의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피드백에 하는 방법,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AR, BAR 등등의 피드백에 관계된 많은 의견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적용 사례를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중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드백의 원리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기업을 방문해서 아주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질문했죠.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빙긋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요 몇 달 동안 품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품질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100배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그 숫자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경영자는 제가 하는 법인에서 품질 전문가가 아니었거든요. 품질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품질에 대해서 그런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경영 기법이 매우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빙긋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간부들과 함께 간단하게 티타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죠. 가벼운 이야기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 보고 없습니다. 일상 업무들, 또 그리고 날씨에 대한 거, 주변 상황에 대한 거 간단하게 가벼운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본인은 품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혹시 어제는 크레임 없었나요? 또 질문해 봅니다. 그 다음날 이야기죠. 우리 검사인은 몇 명이나 돼요? 또 질문해 봅니다. 그 다음날이요. 요새 수익검사는 별 문제 없나요? 품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생각나는 대로 지나가는 말같이 생각나는 한 가지씩을 매일같이 질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 경영자가 질문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 또 담당 간부는 즉각적으로 뭔가 답을 해야 되겠죠. 애매하게 답을 했다 하더라도 아마 아침에 티타임을 마치고 나면 바로 현장에 가서 수익검사도 알아보기 시작하고 출하검사도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때그때 관계되는 것들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침에요, 경영자 미팅이 끝나고 나면 모든 부서장들과 모든 간부들이 품질에 대해서 현상 파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매일같이 품질에 대한 데이터가 분석되고 있고 데이터가 집계되고 있고 또 개선안이 만들어지고 있고 개선이 실시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영자는 품질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하루에 한 번씩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품질은 지속적으로 좋아졌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피드백의 원리에 매우 중요한 주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드백의 주기가 자주 있을수록 빈도수가 많을수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좋은 결과가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피드백의 주기라고 하는 것, 빈도수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기업의 체질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면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좋으면 건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병균이 침투하더라도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면역력이 좋아질 것인가,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면역력에 대해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체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업의 체질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까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강건하게 그것을 지켜낼 수 있고 버텨내려면 강한 체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강한 체질을 만드는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대응 지표 중에서 체질을 분석하는 5가지 5대 지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수익성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지불 능력이라는 지표입니다. 세 번째 지표는 활동성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네 번째는 지구력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장성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이 5대 지표는 모든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체질을 분석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평가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순서대로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겁니다. 적자를 보는 기업, 체질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기업이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적자는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수익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적자를 흑자로 바꾸고 흑자율, 이익률을 올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활동이 첫 번째 체질 분석의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지불 능력입니다. 유동성이라고 말하죠. 회사가 갚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부채라고 말합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재산이 있습니다.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부채와 유동자산의 비율을 검토해 보는 겁니다. 부채는 많은데 유동자산이 적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갚으라고 할 때 지불 능력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율이 나빠져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지불 능력입니다. 세 번째 성장성의 관점은, 활동성에 대한 관점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 대비 매출액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 매출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보유할 수 있는 자산, 보유하고 있는 자산 얼마나 잘 활용해서 부가가치와 매출을 극대화시키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활동성, 세 번째 체질 분석 지표입니다. 네 번째 지구력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용어가 있죠.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의 역수를 지구력으로 평가합니다. 그냥 부채 비율로 말하면 되지 왜 역수로 할까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수익성 지표나 지불 능력이나 활동성은 높을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부채 비율은 높을수록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역수로 사용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성입니다. 순자산, 자기 자본이 전년 대비 얼마 정도 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실 경영이죠. 외화 내비라는 용어가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부채가 너무나 많아져서 생기는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실이 아닙니다. 순자산과 자기 자본에 대한 부분이 과연 전년도 대비 얼마가 향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회사, 또 여러분의 조직, 여러분의 관심 있어 하는 조직에 대해서 이러한 체질 분석을 검토해보고 또 숫자를 보고 그것이 좋아져 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향상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